밤이 되면 불안한 마음에 잠자리에 들기 싫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밤도 몇 번이나 깨게 될까? 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밤마다 4번, 5번씩 화장실에 다녀야 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낮에는 피곤해서 경로당에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큰 병은 없었습니다. 대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밤중 화장실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일주일 뒤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박순자 할머니가 실천하신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며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속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처음 바꾸신 생활 습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변화 하나가 할머니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들으시고, 저녁에도 국물 많은 찌개를 드시거나 과일을 간식 삼아 드시고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죠. 선생님, 저녁에 입이 심심해서 사과 반쪽이라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저녁에 그 습관들이 본인의 밤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이 호르몬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밤새도록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푹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낮이든 밤이든 구분 없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 방광이 종이컵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이라 그만큼 자주 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일을 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저녁 6시 이후 물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만 끊는 것이 아니라 국물, 과일, 차, 심지어 비타민을 삼킬 때 함께 마시는 물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갈증이 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저처럼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며 갈증을 달래보세요. 실제로 마시는 물의 양은 줄이고도 충분히 입이 촉촉해집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저녁의 갈증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저녁의 수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이틀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습관부터였습니다.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낀 박순자 할머니는 제가 제안한 2번째 방법에도 도전해 보셨습니다. 바로 잠들기 2시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20분간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를 더욱 확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처음 들었을 땐 할머니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를 올리는 게 화장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구조를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발목이 쉽게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리에 고인 수분은 잠자리에 누우면 중력이 사라지며 신장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몰려온 체액은 콩팥을 자극해 소변으로 만들어지고
바로 그 결과가 새벽의 급한 요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잘 때 쏟아지는 물을 자기 전에 미리 배출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드라마를 보실 때, 혹은 신문을 읽으실 때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다리를 높게 올리고 20분간 쉬어보세요. 또는 소파에 기대거나 벽에 다리를 올려도 좋습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서서히 위로 올라와 신장을 자극하고 미리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잠자리에 들면 밤새 방광에 들어올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셨습니다. 다리 올리고 잔 날은 정말 푹 자고 안 한 날은 꼭 한 번은 깨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리 올리기 20분은 단순한 자세 조정이 아니라 밤새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실천하셨음에도 여전히 새벽에 깨신다면 이제는 약 드시는 시간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저녁 수분을 조절하고 다리까지 올렸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깨신다면 이제는 약 드시는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엔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게 되니까 저녁 먹고 느긋하게 약을 먹어요. 성실한 습관이지만 그로 인해 밤잠을 방해받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혈압약 중에는 이뇨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뇨제는 말 그대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내의 수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약의 효과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약을 복용하셨다면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 약효가 한창일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깊이 자야 할 시간에 콩팥이 약기운에 자극받아 소변을 만들어내고 결국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은 꼭 아침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낮엔 활동량도 많고 화장실 가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시간만 바꾸셨을 뿐인데 며칠 만에 할머니의 새벽 기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꼭 다음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제 약에 이뇨 성분이 있나요? 아침으로 바꾸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의 복용 시간은 생각보다 우리의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약 외에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느껴지는 그 갑작스러운 요의에 대한 반응 방식입니다. 이제는 뇌와 방광의 오해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도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잘못된 신호를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중에 갑작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무조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바꾸셔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서 자다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화장실을 다녀와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양은 얼마 안 되고 찔끔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절박뇨, 즉 뇌가 잘못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방광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종이컵 3잔 정도의 소변은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센서가 예민해져서 반도 안 찼는데도 가득 찼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즉시 반응하면 뇌가 그것을 학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보내는 신호만으로도 주인이 바로 움직이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교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이 떠졌을 때 즉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2분만 버텨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천천히 숫자를 세며 심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120까지 세어보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 방광은 아직 쓸만해. 뇌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놀랍게도 이 짧은 2분만 참아도 요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참다가 이불에 실수하면 어쩌죠? 하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배까지도 새기 전에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뇌와 방광을 다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 방광의 용량도 커지고 뇌도 신호를 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새벽에 소변량이 많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신다면 원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라는 흔한 증상이 그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는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만으로도 큰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나는 물도 줄이고 다리도 올리고 약도 아침에 먹고 이분도 참고 자는데도 계속 깨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숨소리, 정확히는 코골이와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코를 골면 단순히 주변 사람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심장과 콩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중에 심하게 코를 고는 분들은 때때로 숨이 멈추는 무호흡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심장은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강한 인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숨이 막히고 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은 물을 빼내기 위해 신장에 명령을 내리고 결국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숨을 쉬지 않더라.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내가 잠을 못 잤어. 이런 말을 가족에게 들으신 분이시라면 꼭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나 내과를 먼저 찾지만 정작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후 기도 확장 장치나 자세 교정만으로 야간뇨가 사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수면 무호흡 치료받고 나서 한 번도 안 깨고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6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단순히 방광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신의 순환과 호흡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꿀잠 루틴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따라하신 24시간 꿀잠 루틴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3일만 이대로 따라해보세요.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물 한 잔 마시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드셨지만 약 복용 시간을 바꾼 뒤로 밤잠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오전과 점심 시간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 시간대엔 물도 충분히 드시고 좋아하시는 국물 음식이나 커피도 즐기십니다. 중요한 건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밤에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카페인 음료와 과일을 끊습니다. 할머니는 전엔 TV 보면서 배 한 조각, 수박 몇 딥을 드셨지만 지금은 이걸 딱 멈추셨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엔 국물 없는 식단을 드시고 평소 마시던 물 한 컵도 반 컵으로 줄이십니다. 입이 심심할 땐 얼음 조각을 천천히 녹여 드시며 갈증을 달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저녁 8시엔 드라마를 보시며 다리를 올리고 20분 휴식을 취합니다. 높은 쿠션이나 소파를 활용해 심장보다 다리가 올라가도록 유지하죠. 밤 10시엔 꼭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이불 속에 들어가십니다. 만약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도 즉시 일어나지 않고 숫자 120까지 천천히 세며 참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 루틴을 3일만 꾸준히 따라 하셨더니 박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분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조금만 용기 내서 습관을 바꾸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꿀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다 외우기 힘드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과 국물, 과일까지 모두 멈추는 것. 둘째,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20분간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 셋째,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는 숫자 120까지 천천히 세며 다시 잠들 기회를 주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내 몸이 밤에 쉬어야 할 시간을 지켜주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낮의 활력과 인생의 질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밤이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몇 번 깨게 될까? 혹시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분이 지금은 손주들과 놀이터를 함께 뛰어다닐 정도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야간요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알고 생활을 조금만 조절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밤 딱 하루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도 실천이라는 한마디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불안과 화장실로 깨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휴식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